안녕하세요, 브라안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이력서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력서 샘플을 가지고요. 정말 한 줄 한 줄 보면서 어떠한 꿀팁이 있는지 그런 한 줄 한 줄들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뭐 인사 전문가나 인사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수년간 정말 이력서를 많이 쓰고 보고 읽었거든요. 제가 제 나름으로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해서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학교에는 커리어 서비스 센터에서 제가 내내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아 부었었던 것은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컨설턴트한테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학생들의 레주메를 프루프리딩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한 학기에 몇백 개씩 했으니까 그거를 다 쏟아보면 정말 많은 양의 이력서를 제가 프루프리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에서 제 모교 리크루팅 팀에 제가 참여를 해서 커리어 이벤트에 가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력서를 많이 받아서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추려서 제가 인터뷰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레주메 샘플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요. 레주메는 원 페이지여야 합니다. 항상 한 장짜리여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학계에 있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다 적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경력이 15년 이상인데 그 모든 경력이 정말 중요해서 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무조건 이력서는 한 장짜리여야 합니다. 왜 한 장짜리여야 하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 레주메를 스크리닝하는 사람들은요. 레주메를 읽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다 압축해서 적어 본들 그것조차 다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압축하고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압축된 이력서를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성은 사실 자유이지만 대부분이 보통은 이름 및 연락처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professional experience, 그 다음에 education을 적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뭐 자격증이 있다면 certification line, 뭐 학교 동아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 같은 거 한 activity가 있다면 activities, 아니면 중요한 상을 받은 내용이 많다면 awards,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기타 내용 additional 정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이라면은 education을 제일 위에 넣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있다면은 보통은 experience를 제일 위에 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summary line을 사실 적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력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를 추려서 summary로 제일 위에다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 섹션에 있는 것들은요. 특히 경력이나 교육에 있어서는요.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즉 거꾸로 시간상, 즉 가장 최근 것이 가장 위에 오고 가장 오래된 것이 제일 아래로 오게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진입니다.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진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정말 얼굴이나 몸이 중요한 모델 같은 그런 직종을 제외하고는요. 사진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가 만약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진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부터 저는 정말 뒤떨어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정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진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는 점은 지원 포지션마다 하나하나 이력서를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취업 준비를 할 때 정말 바쁘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를 하나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포지션이 있다. 정말 원하는 회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요.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물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력서를 커스터마이즈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제가
지원하는 분야마다 그 이력서를 다르게 작성을 해서 한 4, 5개 버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금융이랑 투자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회계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는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컨설팅,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하는 쪽, 그리고 회계, 그리고 뭐 그냥 보통 회사,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이 정도로 한 5가지 분류를 해서 그 분야에 맞는 이력서를 제가 만들어서 5가지 버전으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력서 샘플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및 연락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제일 상단에 그리고 크게 멀리서도 봤을 때 잘 보이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름을 크게 적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리크루팅 이벤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을 다른 내용 폰트 사이즈랑 똑같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요, 이제 눈에 띄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크게 제일 잘 보이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연락처입니다. 보통은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를 적는데요. 보통 이 지원자들한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력서를 보고 거기서 연락처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상단에다가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를 잘 보이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적으실 때는 프로페셔널한 걸로 하나를 새로 파서 자기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뭐 그런 이메일을 만들으셔야지, 뭐 강타 러브라던가 걸스데이 러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 이메일을 쓰는 것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소입니다. 주소는 보통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요. 주소를 꼭 적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온 방방곡곡에 있고 같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 거리가 굉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부에 있는 회사가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주소지가 서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뭐 이사 비용도 대줘야 되지, 아니면 거기서 서부의 생활을 정리하고 동부까지 이사 오는데 뭐 그 시간을 더 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자들의 매력도가 좀 주소지가 그 회사와 비슷한 동네에 있지 않으면은 그 지원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회사들이 보통은 로컬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리하고 이사 올 필요도 없지만은 요 동네에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살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오래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더운 텍사스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북쪽 뭐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텍사스 한 1, 2년 살아보고 아 여기 별로야 하면서 회사 때려치고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거나 뭐 이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거짓말까지 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뭐 연고지가 거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사를 갈 의향이 있고 거기에 이사를 갈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요, 회사가 있는 동네에 자신의 주소를 적는 것이 좋고요. 한국도 예를 들면 비슷하게 뭐 부산에 있는 회사 또는 뭐 제주도에 있는 회사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소지를 약간 그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적는 것이 아마 그 고용이 되는 그 확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회사 이름을 먼저 볼게요. 보통 작성하실 때는 회사 이름을 쓰시고 그 회사의 위치, 그리고 직책,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는 거는 다 본인 마음이지만 한 가지 포맷을 정했으면은 그 포맷이 레주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 보통 좀 B2B인 회사는 회사가 커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던가 원래 국내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할 때는 해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줄 이상 넘어가면 너무 긴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닌 기간에 대해서 쓸 때, 영어로 쓸 때는 특히 달의 이름이 길어서 September, November, December 이런 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에서는 다 풀었었지만 이 달의 이름은 얼마든지 줄여서 써도 되고요. 줄였다면 그 줄인 방법을 레주메에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쓸 때는요, 언제부터 그리고 present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직책을 쓸 때 현재 본인이 홀드하고 있는 직책뿐만 아니라 한 직장 내에서 승진을 했다면요. 그 프로그레션을 보이기 위해서 다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지고 있는 직책을 제일 앞으로, 그런 다음에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책들, 그리고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다면요. 그 안에 연도까지 적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승진을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일한 내역입니다. 일한 내역은 블렛 포인트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 내에서는요, 웬만한 거는 보기 좋고 읽기 쉽게 블렛 포인트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이 블렛 포인트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 그래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동사로 문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주메에서는요, I, my, we 같은 주격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주어 없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렛 안에 있는 문장들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full sentence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점, period도 찍지 않습니다. 레주메에 있는 블렛 포인트는 다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쓰냐가 이제 정말 중요해집니다. 보통은 액션 버브를 쓰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액션 버브의 반대를 먼저 예를 들면은요, responsible for 이런 거에 책임이 있었다, assisted with 누군가 뭐를 하는데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패시브한 것 말고요, developed 내가 개발했다, created 내가 만들었다, led 내가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액션 버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액션 버브는 정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하시면요, 리스트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버브를 보는 것을 필요하시다면요, 구글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보세요. 다음으로는 블렛 포인트 안에 쓸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꼭 피해야 되는 건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 일을 나열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블렛 포인트에서 강조해야 되는 거는요, 나를 고용주가 뽑게 만들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스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과거에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점은 transferable skills입니다.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요, 이것은 한 회사에서 써먹었던 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 스킬들, 그런 것들을 transferable skills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끌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런칭을 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오퍼레이션이나 뭐 그 어덥션을 맡았다던가, 아니면 재무 분석 모델을 내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개조를 해서 그거를 뭐 팀 내에서 도입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에 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이력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퍼러블한 스킬스를 쓸 때 그 능력을 발휘를 한 내용, 특히 내가 직접 수행한 액션 벌브를 이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게는 그 결과를 quantify해서, 즉 이제 수치화해서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 세일즈가 10%가 늘었다라던가, 코스트를 1년에 5만 불을 줄이고, 그리고 사람의 노동 시간을 2,000시간을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었는지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퀀티파이 하기가 쉬운 좀 직책이 있고 어떤 직책은 정말 퀀티파이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과거에 일했던 일 내용들도 다 정말 퀀티파이 하기가 힘든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블렛은 다 퀀티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열심히 최대한 해보려고 쥐어짜면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쥐어짜서 꼭 퀀티파이 하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는 게 그게 임팩트를 이제 전달하기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동사의 시제는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고 이제 다 끝난 일이라면은 과거형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쓸 때는 현재형을 쓰시면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미 지나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소소한 것들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등등에 해당하는 ETC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이력서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주 unprofessional해 보이고 대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간이 적기 때문에 and라고 쓰는 대신에 ampersand라는 기호를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ampersand는 최대한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크로님, 이제 줄임말들 있잖아요. ROI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꼭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쓰실 땐요. 0부터 9까지는 영어로 0, 1, 2, 3 이렇게 스펠아웃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부터는 이제 숫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숫자를 적으실 때는 1000은 K로 바꿀 수 있고 밀리언은 M으로 바꿀 수 있고 빌리언은 B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쓸 때는 이제 그게 뭐 돈이라던가 라는 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꼭 이제 달러 기호라던가 뭐 코리안 원 기호 같은 거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K, M, B로 000000을 대체해서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그 포맷을 모든 이력서에 컨시스턴트하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경력 사항에 있는 블랙 포인트를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경험상 한 80% 정도가 첫 번째 질문이요. Walk me through your resume 였습니다. 이력서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 진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대한 질문의 대답은요. 일단 나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하는 사람이 팔로우업 퀘스천을 만드는 그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한 바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나의 transferable 스킬 그리고 그 transferable 스킬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는지 어떠한 통계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블렛에 열심히 적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working through the resume 할 때 그 블렛 하나하나들이 또는 나의 경력 사항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transferable skills를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내가 한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점들을 이제 블랙 포인트에 넣어야 될지를 정할 때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job description입니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외국계 기업에는요.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job 포스팅에다가 job description을 보통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job description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맡아서 할지를 또 얘기하지만은 또 점점 내려다 보면은요. preferred skills라던가 preferred qualification 같은 것들을 적어 있어요. 뭐 팀워크가 좋은 사람이 좋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좋고 뭐 학사 이상이 좋고 어떠한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최대한 이력서에 많이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job 포스팅 상에 있는 job description에 있는 것을 그리고 우대 사항에 있는 것을 이력서에다가 열심히 박아 넣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큰 회사를 지원을 할 때는요. 컴퓨터 알고리즘에 잘 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들은요. 보통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받아서 그 중에서 인터뷰를 누구를 해야 될지를 추릴 때는요. 일단 컴퓨터의 알고리즘의 힘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팀의 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던가 인사팀 사람은요, 사실 이 잡 포지션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력서를 거르는 방법들은요, 키워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고리즘이랑 그럼 이 잡에 대해서 잘 모르는 HR 사람들은 이 키워드를 어디서 찾냐? 바로 이 잡 디스크립션이랑 잡 퀄리피케이션 또는 뭐 preferred skills 이런 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레주메 스크리닝 그 프로세스에서 잘 걸리기 위해서는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최대한 이력서에다가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이랑 그런 preferred qualification이랑 스킬들은요, 누가 적냐면요, 이 고용을 하는 포지션에 바로 직속 상사가 보통 적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게 되고 최종 디시전 메이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재상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 사람이 적은, 이 사람이 업데이트한 job description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포지션에 지원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나의 레주메를 거기에 맞춰서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에듀케이션 섹션입니다. 에듀케이션 섹션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최소화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라면요, 그리고 제가 한 경우는요, 에듀케이션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공간으로 그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에 블렛을 더 많이 쓰는데 그 공간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졸업 예정자이셔서 뭐 인턴 정도밖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학력 사항을 강조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 지원하는 직책에 관련된 전공을 했고 코스워크도 그런 거에 엄청 많이 들어서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GPA도 보통 미국에서는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GR이나 GMAT 같은 점수도 좀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학생이신 분들은요, 에듀케이션 섹션에도 큰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단 포맷을 보면은요, 학력 사항에서 날짜는 보통 졸업을 한 달을 및 해를 씁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다녔어요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졸업 예정일자, 졸업 날짜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경영대학이나 문과대학 이런 식으로 그 단과대 대학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으시고요. 전공, 부전공 다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직책에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업을 들었어요 라고 적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 분야도 듣고 재무 분야도 듣고 뭐 그냥 기타 경영도 들었지만 내가 뭐 재무 분야에 대한 직책에다가 지금 이력서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요, 그 재무 관련된 코스를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열심히 적어서 나는 재무에 언제나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GPA입니다. 사실 경력직들은요, GPA 얼마 받았는지 솔직히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년 전 얘기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아직 학생이신 경우,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요, GPA를 적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제 모교 리크루팅 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고용하는 매니저 분들이요, 생각보다 GPA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레주메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요, 그 GPA 뭐 3.5 이하는 다 잘라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GPA는 이제 필수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레주메를 볼 때 GPA가 안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흔히들 이 사람은 GPA가 낮아서 일부러 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GPA를 빠뜨리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GPA는 나라마다 학교마다 만점이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4.0 만점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닌 학교는 4.5 만점이었고 다른 학교는 4.3 만점인 학교도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어떤 것인지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GPA 변환기를 찾아서 그냥 미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4.0 만점으로 내가 가진 GPA가 어떤 것인지 이제 변환을 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특히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요, GR이나 GMAT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점수를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력서를 쓸 때, 특히 뭐 인턴 같은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일 때 이력서를 쓸 때는요, 사실 이력 안에 쓸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쓰는 것이 좋은데, 수능 점수 같은 거 적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다닌 학교에 제가 일했었던 커리어 센터에서는요, 그렇게 1학년, 2학년들한테는 이력서에다가 SAT 점수 어떤 거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 높은 사람들은 꼭 적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뭐 1학년, 2학년 아직 정말 이룩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힘든데, 수능 점수는 적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똑똑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라던가 SAT 점수, GRE, GMAT 같은 점수를 적는 것도 특히 높은 경우에는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그냥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학생인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를 하신 경우는요, 뭐 액티비티라던가 어워즈를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어떠한 클럽에서 뭐 회장으로 임했다든지 공모전 같은 것을 우승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금융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 벌써 딴 게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같은 거를 통과를 해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대부분 금융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거나 통과했다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자격증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경우는요, 그 자격증을 제일 위에다가 올린 적도 있고요. 또는 썸머리에다가 그 블렛 중에 하나로 어떠한 자격증을 땄다고 적은 적도 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생각을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의 이력이랑 나의 경력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제시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기타 사항으로는 뭐 GPA가 높아서 장학금을 받은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어, 뭐 취미 같은 거를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간이 없으면요, 날려버릴 가장 첫 번째 섹션이지만요, 있으면은 나름 좋기도 하고 좀 자신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이제 프레젠트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스포츠 어떤 하나를 정말 열심히 해서 뭐 클럽이고 거기서 회장으로 임무가 있고 뭐 상도 탔고 어디서 경쟁 대회에서 뭐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관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취미라던가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요, 그런 것도 적는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하거나 정말 본인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요, 그런 것도 여기다가 적으면은 이 면접을 시작을 할 때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 프루프리딩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백 개의 레주메를 스크리닝을 하면서 찾았던 가장 많은 에러는요, 일단 포맷 에러, 라인이 안 맞더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위치,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이런 날짜 같은 거를 포맷을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다 쓰셨다 그러면요, 스크린으로 읽지 마시고 프린터로 뽑아서 정말 펜을 들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점 찍으면서 읽으면서 프루프리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가 됐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열이 잘 맞춰져 있는지 이제 포맷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 눈은 스크린보다는 이제 종이로 하는 것이 원래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이로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 더 틀린 거를 찾기도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인터뷰에 갈 때는요, 매니저가 레주메를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는 매니저가 내 이력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꼭 이력서를 뽑아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항상 쪽팔려서 하기가 힘든데요. 다른 사람한테 읽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원래는 내 눈에서 나온 것, 내 손에서 나온 것, 내 머리에서 나온 거는 너무나도 내 머릿속에서는 make sens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을 때 오, 맞다 이렇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주메는 내가 읽는 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는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 말이 잘 되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프랙티스입니다. 여기까지 이력서 쓰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이력서 쓰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 채팅창이 공론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영어 표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